안녕하십니까, 우파직입니다. 제가 오늘은 좌파가 망친 나라 교육편을 한번 다뤄보려고요. 네. 제가 대학 학번이 94학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수능 1기예요. 네. 근데 수능이 어떻게 시작된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93년도에 이제 고3이었는데 93년 3월달 첫 번째 모의고사를 칠 때까지 우리 그때 학력고사 형태로 시험을 쳤거든요. 근데 4월달에 갑자기 한 번 더 친대. 모의고사를 칠 때가 아닌데 계획에도 없던 건데 그 치고 났는데 문제 형식이나 이런 게 너무 생소한 거예요. 그래도 뭐 그때야 뭐 불만이 있으니까 나라에서 치라니까 그냥 쳤지. 근데 한 며칠 있다가 갑자기 두 번째 모의고사 쳤던 그 형식으로 올해부터 대학 시험을 친대. 그게 수학 능력 평가래. 이게 이제 수능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험도 8월 달에 한 번, 11월 달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치는 걸로 갑자기 바꾼대. 그 전에 그 어떤 공지도 없었어요. 예. 그 당해년도에 이렇게 발표하고 그냥 시행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었냐면 학력고사 형태는 320점 만점이었거든요. 그래도 체력장애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근데 우리 때는 갑자기 200점으로 바꾼대. 그리고 뭐 사탐, 과탐, 언어 능력, 외국어 능력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진짜 황당했던 게 우리는 사실 학교 다닐 때 그 영어 듣기 평가에 대해서 어떤 그 교육도 안 받았거든요. 내 기억에 1년에 한 번 정도 전국 뭐 영어 듣기 능력 평가인가 그런 거 치기는 쳤어. 근데 뭐 그거는 점수에 나 대학 시험에 반영도 안 되고 그냥 테스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갑자기 대학 본시험에 넣는데 외국어 영역에. 그리고 시험도 보세요. 12월 달에 학력고사 한 번 친데 우리 사실 사이클을 거기다 맞춰놨거든. 학교 교육행정도 거기다 맞춰놨었다고. 근데 이것도 갑자기 8월, 11월 한 번씩 두 번 한다고 바꿔버리고 애들 리듬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좌파식 정책인 거야. 그리고 김영삼이 또 망친 게 하나가 뭐냐면 89년도에 사실 전교조라는 게 자기네들끼리 출범을 했어. 근데 노태우 대통령은 이걸 불법이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맥을 못 쳤지. 그때 해고당하는 교사들도 많았어. 근데 김영삼이 들어오고 난 뒤에 93년도에 그 해고당했던 교사들을 복직을 시켜갖고 학교에 도로 많이 밀어넣어버린 거라. 이때부터 전교조가 힘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공교육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우리도 학교 다닐 때 그 기억이 많이 있어요. 전교조 선생들하고 전교조에 가입하지 않는 반대하는 선생님들 사이에서 사실 좀 다툼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어쨌건 김영삼이 이런 만행과 IMF를 불러놓고 이제 물러났죠. 임기가 끝났죠. 그리고 나서 DJ가 들어왔어요. 근데 DJ가 들어오고 난 뒤에 들어오자마자 1월 달에 이 양반이 전교조를 합법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국회에서 뭐 관련 법안을 통과를 시키고 난 뒤에. 이 전교조가 합법화가 되면서부터 사실 교권이 추락하기 시작했고, 공교육이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정확해요.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 이해찬이 지금, 내가 망령든 영감이라고 그랬죠. 저거는 진짜 완전 망령든 거예요. 이해찬이가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DJ 정부 하에 교육부 장관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황당해. 지가 무슨 교육에 대해서 진짜 뭘 한다고 그 양반을 교육부 장관으로 앉힌지 이해가 안 돼요. 그 양반이 교육하고 진짜 어거지로 관련이 있는 걸 찾아보자면 서점 운영했던 거. 그거 말고는 없거든? 근데 어쨌든 교육부 장관이 됐어. 이 양반이 교육부 장관이 되고 난 뒤에 저희 때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보충 수업이 있었어요. 6교시까지 정규 수업을 끝나고 나면 7교시, 8교시 보충 수업을 했다고. 근데 이 보충 수업을 할 때는 국어, 영어, 수학만 딱 했어요. 이 로테이션을 쉽게 하면서 하루에 2시간씩. 그래서 미진한 부분을 선생님들이 이제 보충을 해줬지. 그리고 나서 또 보통 뭐 9시에서 9시 반까지 다들 학교에서 자율학습이라는 걸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자율학습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뭐 학원을 갑니다. 내지는 특히 예체능하는 친구들이 미술학원을 가야 된다. 체육 준비를 해야 된다. 요런 거로 증빙 뭐 서류 같은 걸 내면 걔들은 집에 일찍 보내줬어요. 근데 무슨 사설 학원 다닌다고 국영수 배우러 간다고 가는 애들 거의 없었거든. 그리고 가는 애들 몇 명조차도 솔직히 말로 가들은 뭐 공부도 못하고 좋은 대학도 가지도 못했어. 그 다들 모여서 자율학습을 하고 집에 가고 했어요. 근데 이거 뭐 취지는 좋았지. 원래 좌파들 정책이랑 그래요. 말로 처음에 들었을 때 취지는 좋고 달콤해 보이지. 학생들에 대한 이 부담을 너무 가중시킨다고 이 보충 수업과 자율학습을 폐지를 해버린 거야. 이해찬이가.
뭐 99년도에 폐지된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걸 폐지를 해놓고 나서는, 근데 그걸 폐지를 했을 때 그럼 애들을 풀어놓으면, 예,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좌파들 정책은 이런 게 없어. 쉽게 말해서 얘네들은 복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 복지를 뒷받침해줄 그 재원을 마련할 성장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이거랑 똑같아요, 교육도. 예? 너 부담 있으니까 우리가 빨리 보내줄게. 그리고 끝인 거예요, 그냥. 근데 이 한국 교육 현실이 그러고 보내준다고 그러면 애들이 자율적으로 뭐 찾아서 뭔가를 할 수 있나? 하나?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사교육이 강화가 된 거예요. 아니, 애들 일찍 보내놓으면 웬만한 부모님들이 뭐 하겠어요? 애들 놀게 내버려 두겠어요? 한국 사회에서. 응? 그리고 이게 이제 이때부터 빈부격차에 따른, 예, 이 교육격차도 같이 생긴 거예요. 솔직히 내 맞벌이하고 좀 없는 집 애들 같은 경우에 학원 보낼 엄두가 나나? 안 나는데. 그러니까 좀 있는 집 애들만 학원 다 보내는 거야. 응? 이러면서 이제 교육격차도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해도 문제가 뭐 될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애들을 이런 식으로 풀어놓으니까 2000년도 초반에 실제로 대학 교수들이, 예, 엄청 항의를 한 거예요. 이거 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쳤는데 애들 받아보니까 학력고사 때보다 대학에서 수학한 능력이 더 떨어진다. 이거 어찌된 일이냐, 이런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거든. 이게 신문에도 났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에서 부랴부랴 또 여기서부터 킬러 문항이 더 강화된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시험 난이도를 좀 높게 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 근데 이때부터는 아예 이제 킬러 문항을 집어이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사교육 시장은 더 커지겠지. 킬러 문항 그거 잡으려고. 이게 DJ 정부 때 진짜 망친 그 교육이에요. 교육의 현실이라고. 그리고 DJ 정부 때 또 하나 더 망친 게, 결정적으로 망친 게 뭐냐? 이 양반이 느작없이 대학 정원 자율화를 해버린 거야. 그때도 이미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런 건 따지지 않고 대학 정원을 갑자기 이제 앞으로 대학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풀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뭐 보도 듣도 못한 대학들도 많이 생기기 시작하고 대학 정원도 많아지고, 예? 근데 결국엔 이게 대학 교육의 부실화와 뭐 이런 것들을 다 초래를 한 거예요. 아니, 들어간 학생 수는 자꾸 작아지는데 대학은 더 많이 생기고 정원은 더 풀어지고, 그럼 이제 대학에서는 학교는 지어놓고 학과는 신설해놨는데 애들은 안 들어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등록금 올리겠지 당연히. 예? 그러면서부터 학부모들에 대한 이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부담은 더 커졌어. 근데 대학은 질은 떨어져. 이제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예? 문 닫는 학교 나오니까 그거다 또 공적 자금 지불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대학 교육도 개판이 된 거예요. 응? 뭐 학점 인플레이션이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에서 뽑을 때도 국내 대학 그렇게 외만에 나온 애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좌파들은 정책이라는 게 당장에, 제가 계속 이야기, 당장에 제가 하고 싶은 걸 일단 해보는 거야. 뒷일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예? 그러고 나면 이제 나라는 엉망이 되고, 병들고 곪고 개판되는 거지 뭐. 이게 지금 한국 좌파들의 이런 현실이니까, 예, 이게 역사로 다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까지도 좌파들을 부르짖는 걸 내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현명한 우파지기님들은, 예, 이런 현실을 잘 좀 인식을 하고, 예, 저 좌빨들 몰아내고 다시는,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만 같으면 다시는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적어도 2번은 더 보수 정권이 우리 자유우파 진영에서 정권이 들어서야 됩니다.